뒷마당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은 꿈이지만 영국 스태포드셔에서 운이 좋은 금속 탐지기에게는 2009년 A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발견도 아니었습니다. 스태포드셔의 보물, 앵글로 팍슨 골드와 실버 골드 스미스의 가장 큰 컬렉션이었습니다. 나는 전쟁팀과 화려한 종교 유물을 포함한 3,500개가 넘는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통화를 찾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이 규모의 보물을 파는 것은 역사적인 주요상을 수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태퍼드샤이어의 보물은 복잡한 디자인과 상세한 노동으로 전례 없는 앵글로 삭슨 예술 및 공예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가치의 보물을 찾으면 누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검색 엔진, 지구 소유자, 박물관, 보도에서 승리 한 복권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상대로 스태퍼드샤이어의 보물은 재산과 가치에 대한 상당한 토론과 협상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는 3억이 85만 파운드의 무료로 평가되었으며 누가 그것을 발견했는지와 주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의 박물관은이 보물을 얻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위해 서두르고 대중을 공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버밍엄 박물관 및 미술관, 세라믹 미술관과 스토크온, 트렌트의 갤러리를 포함한 여러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날처럼 당신의 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엘버타 출신의 여성인 메리 그레이엄즈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그것을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그는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남편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13세.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딸 졸업생인 칼린 데일리는 가족 정원에서 야채를 거두는 동안 중심에 금속성이 있는 당근을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는 당근이 고리를 건너 자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반지였습니다. 그 시간은 그곳에 있었고 묻혔으며 자연은 그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운명이 보석보다 더 많이 돌아온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해 생각했고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웃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메리는 보석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삶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에 귀중한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억으로 반지를 유지합니다. 2번, 1992년 11월 잃어버린 망치로 영국 서퍽의 학습 마을에 있는 역사가와 보물 구직자들에게 기절할 수 있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데릭 법이라는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친구의 잃어버린 망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망치 대신 법은 학슨의 보물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소수의 동전이나 산화 유물 쌍일 뿐만 아니라 학슨 S 트레저는 15,000개가 넘는 로마 금과 은화, 보석류 미친 요리의 거대한 컬렉션입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한 로마 보물 중 하나입니다. 보물에서 발견된 기사의 대량과 품질은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후 4세기 말 또는 초기 부위에서 시작된 보물은 로마 제국이 거절되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변화 중에 구금을 위해 묻혔다고 믿어집니다. 보물에는 로마 시대의 높은 수준의 공예품을 보여주는 팔찌, 반지, 스푼 및 복잡한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학슨 보물의 발견은 로마 영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보물 수색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발견은 1996년 재무부 법의 승인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그러한 발견에 더 체계적으로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카탈로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 보물은 과거의 눈부신 창으로 작용하여 영국의 로마인의 예술 및 일상생활을 드러냅니다. 서퍽의 들판의 진흙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장소에서도 숨겨져 있고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에 대한 놀라운 상기시켜줍니다. 3번, 미스키거니 농부는 충격적인 것을 놓쳤을 때 자신의 들판 중 하나를 파고 있었습니다. 미스트커건의 남쪽에 있는 농장에서 대두밭으로 파고 들어간 제임즈 프레셀과 친구는 과학계를 놀라게 한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들이 접힌 간단한 게시물을 발견하고 진흙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래된 언어 매머드의 골반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남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제임스의 오세홀드 손자는 거대한 뼈를 보았을 때 놀라운 말이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발견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사건 대학교에 신속하게 연락했으며 고생물학 자팀이 신속하게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사이트가 발굴되면서 제임스의 발견의 중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골반 외에도 과학자들은 2개의 거대한 송곳니, 갈비뼈, 척추 및 2 매머드 견갑골으로 두개골을 발굴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수천 년 전에 죽었다고 믿어집니다. 발굴의 주요 과학자인 다니엘 페이저, 데니얼 파이저는 첫 번째 인간이 나중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해체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시간은 또 다른 30개의 매머드의 유골을 생산했지만 제임스의 발견은 가장 완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재산에 어떤 보물이 숨길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 4. 원시 천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는 오래되고 독특한 대상으로 토파르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1999년 독일 네브라시 근처의 진흙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보물 사냥꾼들은 지름이 약 30cm의 청동 디스크를 발견하여 금 시트 기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너브러의 실레스첼 앨범으로 알려졌으며 그리스도 앞에 약 1600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앨범은 청동기 시대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천문 차트 역할을 합니다. 황금 상징은 태양, 달, 별, 심지어 천상의 현상, 아마도 일식 또는 보름달을 나타냅니다. 그의 발견은 천문학의 퍼즐에서 누락된 작품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앨범은 처음에 암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당국이 실현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순환하여 합법적인 고고학자들의 회복과 후속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아마도 조상들에게 더 많은 신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천문학적 이해는 그리스어나 바빌로니아와 같은 후기 문화에만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앨범은 청동기 시대 유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훨씬 전에 천상의 사건에 대해 정교한 이해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번호 5. 그가 우물을 파는 동안 이라는 현지 농부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달렸다. 그는 물 대신 지하 동굴을 발견했다. 그는 계속 발굴한 후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종유석과 석고로 장식된 천연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지하 약 20m 떨어진 자체 뒷마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놀라운 점은 동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일부는 이 구조물을 연꽃과 비교한 반면 다른 일부는 그것들을 엘프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발견은 이 지역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 카운티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때로는 자연 석회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비슷한 동굴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최대 25m 길이에 도달했습니다. 시앙시가 거주하는 중국의 중심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 자동차 동굴은 매혹적인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석회암,
백운석 및 석고와 같은 가용성 암석의 용해에 의해 형성되어 인상적인 아름다움의 지하 풍경을 만듭니다. 6번, 1998년 전기 엔지니어 인존 제이 윌리엄즈는 북미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신비한 대상에 부딪혔다. 전기 커넥터처럼 보이는 것은 지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인간의 정착지나 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존은 더 파고들면서 현재 피터즈로 알려진 단단한 화강암의 트리플 플러그가 포함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비밀로 그의 발견의 정확한 위치를 유지했으며 이는 유물이 사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공급했다. 그러나 그는 분석을 위해 피터즈를 제공했습니다. 소수의 연구원만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지질 분석에 따르면 구성 요소를 둘러싼 암석은 최소 10만 년이 되었으며 기술 개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이 도전합니다. X. 레이 테스트는 불투명한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구성 요소 자체는 암석에 갇혀 있거나 군인이라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XLR 전자 커넥터와 유사하게 약한 자기 특성과 핀 사이의 높은 임피던스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페타가 고대 고급 문명의 진정한 인공물이거나 외계인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이론 모두 엄청나게 흥미롭고 흥미롭습니다. 존은 분석 중에 암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연구원들이 인공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정성이 입증되면 피터즈는 인류 역사와 기술 능력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 7. 호주를 걸어가면 캥거루가 무해하게 보이게 하는 거대한 생물을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60만에서 4만 년 사이의 플라이스토신 시대의 대부분에서 다이프로터단으로 알려진 호주에서 끔찍하고 크게 생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네배는 트렁크와 비슷한 짧은 몸, 꼬리 및 두꺼운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오래된 유대류의 높이는 2m 높이의 무게가 2.5톤을 초과했습니다. 유대류의 무게가 평균 차량보다 높을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발견은 호주가 한때 디프로토 론트를 포함한 이상하고 독특한 동물에 의해 거주했다고 제안합니다. 완배치 및 코알러즈와 같은 현대 친척보다 200배 크니 고대 유대류는 잎과 덤불에 의한 식욕으로 인해 생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물 근처의 그룹으로 살았으며 이동성이 제한되어 언덕을 피했지만 종은 멸종되어 뼈만 남습니다. 그들이 사냥을 했거나 그들에게 먹이라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호 8. 당신은 우리가 이미 고대 이집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신비한 발견을 계속 파헤칩니다. 최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고고학자들은 2000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거대한 검은 색 화강암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치명적인 저주가 수용될 때까지 알렉산더 대왕의 유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추측이 일어났다. 석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갈색 붉은 하수수에 침수된 세 개의 골격이 끔찍한 악취를 방출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려는 초기 시도는 압도적인 냄새에 의해 좌절되어 팀은 군사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무덤을 완전히 열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고대 이집트 군대의 장교들에 속한 세 개의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뼈는 미라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었으며 이는 가족 매장을 나타냅니다. 골동품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무스타퍼 와지리는 대중에게 저주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독성 증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문가들은 미라의 저주라는 개념을 해를 끼칠 수 있는 미라의 개념을 기각했지만 사이트가 명확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2m 높이, 약 3m 길이의 무게는 27톤인 석관은 그리스도 이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 초기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부터 그대로 발견된 가장 큰 종류입니다. 추가 연구는 개인의 사망의 정체성과 상황을 결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번호 9. 브라질의 작은 마을 핀도바에서 놀라운 발견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가 놀랐습니다. 363킬로의 에메랄드와 30m 높이의 에메랄드는 바이아주에 위치한 카오니버 마인에서 깊게 발굴되어 풍부한 보석 퇴적물로 유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보석에 약 18만 개의 에메랄드 크리스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가치는 놀라운 3,3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광산은 보석 퇴적물로 유명하지만 그러한 큰 에메랄드의 발견은 크기와 품질로 인해 여전히 매우 드문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석류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에메랄드와는 달리 바위의 크기이니 표본은 보석류에 사용될 조각으로 잘린 일반적인 보석보다 수집기사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물관이나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에 인상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에메랄드를 발견한 주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익명으로 남아 가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또한 보석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여 엄격한 보안하에 안전한 위치 사이에 이동했습니다. 글쎄, 내가 또한 가치가 큰 12개 이상의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보석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이 도난당하거나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것입니다. 번호 10. 산화된 외관이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에서 좌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2011년 일본 쓰나미에 따라 태평양으로 끌려갔다고 믿어집니다. 원래 오토바이는 캐나다에 도착할 때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기 전에 일본 북부 미야기에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1,500만 톤 이상의 잔해를 바다로 끌어올렸지만 이 기계는 전체 여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오토바이를 발견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찾아서 주인을 찾고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11번 엠버 고래. 구토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이지만 고래에 관해서는 역사가 다릅니다. 고래의 구토는 매우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어부는 태국 남부의 해변에서 고래 구토로도 알려진 회색 호박색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회색 호박색은 고급 향수에 사용되는 희귀하고 귀중한 물질입니다. 어부가 발견한 패키지의 무게는 30kg입니다. 회색 호박색은 고래의 소화 시스템에서 그들이 먹는 오징어의 날카로운 봉우리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됩니다. 해변에 도착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바다에 떠다닐 수 있으며 그곳에서 태양과 바닷물에 노출되어 독특한 향기를 얻습니다. 정확한 가치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레이 엠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로 간주되며 가격은 그램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입니다.